실손보험 4세대 전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보험료는 너무 올라 부담스러운데 전환을 막상 하자니 보장이 나빠질까 걱정되시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1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한 경험과 함께 대부분의 고객님들께 전환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솔직하게 모든 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실손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실손보험 각 세대별 주요 차이는 물론 전환을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나에게 맞는 보장도 확인할 수 있는 꿀팁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2009년 10월 우리나라 실손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정을 맞이했었죠.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개정이 이어졌으며 이렇게 변화를 겪으면서 특징에 따라 크게 4가지 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이 될 때마다 세부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흐름을 크게 나누어 보면 반드시 짚어야 할 2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009년 10월 개정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데요. 그 전까지는 고객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0원이었어요. 하지만 개정과 함께 10% 부담금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세대를 지나면서 일반 진료는 20%, 비급여 진료는 30%까지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즉 본인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대신 보험료의 상승폭을 조절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가장 적은 1세대 실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가 찾아온 시점은 2013년 4월입니다. 바로 재가입 조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보험료만 올랐을 뿐 기존에 가입해두신 보장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는 15년 또는 5년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다시 재가입되는 조건이 붙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조건이 바뀌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개정된 실손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 것보다 더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굳이 실손 전환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적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으실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새로운 실손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분들은 2013년 3월 이전, 특히 2009년 9월까지의 1세대 실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실손 전환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한 뒤 같은 보험사에서 새 실손보험으로 가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별도의 까다로운 건강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환을 하셨더라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병력이 없다면 다시 원래의 실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이후에 큰 병력이 발생한다면 되돌려 갈 길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신중하게 고민하시죠. 저 역시 2007년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4세대로 전환을 했으며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주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께도 저는 전환을 권장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제가 굳이 전환을 추천드렸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세대 실손과 현재 4세대 실손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차이점은 바로 자기부담금 제도입니다. 우선 1세대 실손의 경우를 보면 통원 진료 시에는 본인이 5,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전액 보장이 되었고 이번의 경우에는 환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하게 100%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외래 진료 시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10,000원에서 20,000원과 10%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시에도 마찬가지로 10%의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실손에 비하면 당시의 조건이 훨씬 나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을 보면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아예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는데요.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통원 시 병원급에 따라 10,000원에서 20,000원과 20%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번 시에도 2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서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통원 진료 시에는 기본적으로 30,000원과 30%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번 시에는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급여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MRI, 도수치료, 주사치료입니다. 이 3가지는 특약 형태로 분리되었는데 부담 구조 역시 30,000원과 30% 중 큰 금액이라는 자기 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지급 한도까지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체감상 보장은 더욱 줄어든 느낌을 주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단순히 숫자로는 1세대 대비 20%에서 30%, 2세대 대비 10%에서 20% 정도 자기부담금이 늘었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단순히 이 정도는 괜찮네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니까 당연히 보상도 적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아주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루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왔고 이 중 급여 진료비는 3만 원, 비급여 진료비는 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주사 치료가 3만 원 추가로 청구됐다고 해보자고요. 만약 1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계셨다면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제외하고 95,000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4세대에서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일단 급여 진료비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기준 자기부담금 2만 원이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은 만 원이 전부죠. 그 다음 비급여 진료비 4만 원에서는 기본 공제 3만 원을 제외하니 남는 건 만 원. 마지막으로 비급여 주사치료 3만 원에서도 역시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총 10만 원 중에서 실제 보장되는 금액은 단 2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엔 비급여 30%, 급여 20%니까 그래도 한 7만 원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처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불리한 구조는 진료비가 비교적 적게 나오는 소액 통원 치료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자잘하게 병원 내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4세대 실손 전환을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나는 1세대가 아닌 2세대라서 자기부담금이 원래 있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4세대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와 4세대를 정확하게 갈라놓은 기준이 바로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 때문이죠. 2세대 실손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연 2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즉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누적으로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을 실손해서 보장해주는 제도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일반적으로 2세대 실손에서라면 환자가 10%인 500만 원을 부담해야겠지만 상한제 덕분에 실제로는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실손해서 전액 보장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4세대 실손에는 이 상한제가 아예 없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세대도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상한제가 4세대에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비급여 진료비에는 상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치료 과정에서 많은 비급여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30%의 자기부담금이 계속해서 환자에게 청구되니 실제 체감 비용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도수치료나 각종 주사치료처럼 비급여 항목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4세대 전환이 분명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보장의 범위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1세대에서는 여전히 보장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 보장입니다. 산업재해사고는 산재보험에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손보험인 4세대에서는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해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에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어서 사고당 치료비의 50%까지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가 큰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만 보장받더라도 그 체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진료 보장입니다. 해외에서 갑자기 병원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아주 단순한 치료조차도 비용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귀국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현재 4세대에서는 해외 진료가 보장되지 않지만 1세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산재, 교통사고 보장과 마찬가지로 50%까지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짧은 여행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유학생이나 파견 근무자처럼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차이점은 보험료 할증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내가 많이 청구하면 내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 라고 오해하시는데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실손보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내가 얼마나 보험금을 청구했느냐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청구 규모에 따라 함께 인상되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별로 차등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4세대부터는 달랐습니다. 개인별로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청구했는지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달라지는 할증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간 비급여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가 2배로 할증되고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배, 300만원 이상이면 4배까지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5% 할인되기까지 합니다. 즉 꾸준히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암처럼 산정특례로 지정된 중증 질환자 혹은 장기 요양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할증이 한 번 붙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건 아니고 매년 직전 12개월 동안의 청구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청구 내역이 없다면 다시 할증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재가입 주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은 보험료만 자동 갱신될 뿐 보장 내용은 만기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든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이죠. 하지만 4세대부터는 5년마다 재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5년이 지날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개편된 조건이 강제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실손제도의 흐름이 지금까지는 계속 보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논의된 5세대 실손을 예로 들어보면 비중증 치료 항목의 보장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세대로 가입해 두더라도 5년 후 재가입 시점에는 자동으로
보장이 줄어든 5세대 조건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1세대, 2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은 크게 5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부담금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높아졌습니다. 둘째, 본인부담 상한제가 4세대에서는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셋째, 산업재해, 자동차 사고, 해외 진료는 4세대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4세대부터는 보장 조건이 5년 주기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실제로 공정한 보험에 전화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직 1세대를 가입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근 받으신 문자 내용을 보여주시는데요. 문자를 보시면 보험료가 29,301원에서 79,997원으로 2.7배, 거의 3배 가까이 인상된다는 안내가 들어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 고객님께서는 45세 여성분이셨어요. 만약 이분이 4세대로 전환을 하신다면 보험료가 월 28,326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보다 51,671원이라는 돈이 절감되는 것이고 이걸 1년으로 따지면 62만 원이 넘는 차익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3년, 5년 뒤 갱신 시점에는 이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바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언젠가는 전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거죠. 아무리 보장 조건이 훌륭해도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라면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4세대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현재 내 보험료와 전환했을 때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 실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이후 보장 차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면 특별히 병력이 없는 40대 중반 이후 고객님들은 대부분 결국 4세대로 전환을 선택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4세대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앞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공정한 보험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혹은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향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 또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